안녕하십니까. 자, 11번부터 우리 수업 좀 못한 부분들, 자, 마저 나가 봅시다. 자, 11번. 다음은 화학 평형과 평형상수에 대한 다음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념 정리 문제죠. 자, 개념 정리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아. 그치? 자, 지금은 이해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이거였나 저거였나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우리 알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정확한 개념들을 공부해 놔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은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 안 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1번.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 선생님이 누누이 여러분한테 함정처럼 하던 문제야. 그치? 자,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 얘기하라 그랬다? 그치?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두 번째. 평형 상태에 이르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치? 자, 반응은 무조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했지. 자, 세 번째. 자,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치? 같다라는 건 속도는 같습니다. 하지만 농도는 일정하다라고 구분해서 알아줘야 돼. 자, 네 번째.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 하다라는 것과 같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라는 것과 같은 거니까 맞는 말. 자, 5번.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계속해서 함정처럼 묻던 문제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같은 것은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비가 아니라, 그치? 자, 반응하는 물질의 반응 물질의 농도비였어. 그래서 반응 물질의 농도비가 화학, 반응 물질만 하면 안 되지, 그치? 반응 농도비.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반응 농도비가 돼야 될 거야.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 농도비를 다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개수비는 반드시 반응 농도비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입니다. 자, 6번. 생성물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생성물만 줬어. 그치? 그러면 얘는 생성물이 반응물로 만들어지는 무슨 반응이 먼저 일어날 거야. 오케이. 역반응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다가 역반응에 의해서 반응물이 생기면 다시 무슨 반응도 일어나? 정반응도 일어나. 그래서 자, 반응물만 넣든 생성물만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비슷한 평형, 같은 평형에 도달을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역시 틀린 말. 그다음 7번. 평형 상수는 온도가 변하면 달라진다. 이제는 안 속겠지. 그치? 자, 평형 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맞는 말. 자, 8번.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면 평형 상수가 달라진다. 이젠 절대 이런 거에 속지 않아. 나를 뭘로 보고, 그치? 자, 일정한 온도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농도가 변하든 압력이 변하든 평형상수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다라 그랬어. 그치? 자, 그 다음 10번.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크면,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크다는 얘기는 분모보다는 분자값이 크다. 분자는 생성물이잖아. 그럼 생성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양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정반응이 우세한 쪽으로 일어나다가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이 더 많이 존재한다. 반응물보다. 맞는 얘기죠. 11번.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크면, 자, 우리 반응 지수는 Q라고 얘기했고 평형 상수는 K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K까지 가는 거야. 근데 자,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크대. 그럼 나는 K로 가기 위해서는 Q값을 줄여야 되잖아. Q값이 작아지려면 분자가 적어져야 돼. 근데 분자가 뭐라고? 생성물이라고요. 그럼 생성물을 없애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역반응이 일어나야지. 오케이. 그래서 얘도 역시 뭐 했다? 틀렸다. 이게 되죠? 그 다음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자, 12번.
자, 반응 물질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조건을 변화시키면 자, 평형은 각각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쓰시오. 자, 이건 우리 암모니아 생성 물질의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역시 수업을 했습니다. 그거랑 생각해주면 돼. 자,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델타 H가 0보다 작으니까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그치, 발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문제 보자. H2를 첨가한다. 수소를 넣어줬어. 자, H2가 첨가를 해주게 되면은, 자, 수소를 뭐 하는 쪽으로? 그치? 소모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겠네? 그러면 H2를 없애는 방향이면 무슨 반응이겠다? 그치? 자,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압력을 높인다. 자, 여기서부터 보자.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 압력을 낮추려면 두드리는 알갱이 숫자를 뭐 해라? 줄여라. 그래서 기체 분자 수가 뭐 하는 쪽으로?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식을 보라 그랬지? 자, 얘네들은 반응하는 물질의 전체 분자수는 4몰이야. 생성되는 물질의 기체 분자수는 2몰이야. 자,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되겠네?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면 된다. 역시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모니아의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 압력을 뭐 해라? 높여라. 그러면 암모니아 수득률이 많아지는데 기억나지? 근데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데 밀폐 용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한다 그랬었어. 하지만 아무튼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세 번째, 온도를 높인다. 자,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 이거 온도를 낮춰야 돼. 온도를 낮추려면 누군가가 열을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지,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근데 아까 위에 봤더니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었습니까? 발열 반응이야. 그럼 흡열 반응 일어나려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돼? 그치,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되더라. 기억하지?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였어. 암모니아의 수득률을 높이려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니까 온도를 뭐 해줘야 됐어? 낮춰주면 됐었어. 근데 온도를 낮춰줬더니 반응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기억나지? 자, 하지만 여기는 온도를 높인다 그랬으니까 자, 흡열 반응,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돼요. 자, 네 번째, 헬륨을 첨가한다. 헬륨이라는 거는 질소나 수소랑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야. 그럼 자, 일정한 압력에서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더라도 그렇지, 이 비활성 기체가 벽에 가서 두드리는 힘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어줬을 때는 평형 이동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오케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형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이 자, 13번. 자,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긴 친절하게 개수가 다 지워졌네. 자, 그리고 델타 H가 0보다 작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은 평형 상태의 기체 A, B, C의 변화를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야. 자, 그래프를 보고 어떤 조건을 변화시켰는지를 찾아줄 수 있어야겠지. 자, 첫 번째, T1, T2, T3에서 변화가 생겼을 거야. 자, 먼저 T1 봅시다. T1에서 변화가 확 보여지는 게 여기 B가 점핑이 일어났어. 그럼 B를 뭐 해줬다? 넣어줬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T1에서는 B를 첨가했다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여기는 B 첨가. 자, 두 번째 T2 볼까요? 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평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평형을 또 깨트렸어. 어디가 변했네? 그치? C가 갑자기 훅 줄었어. 그럼 여기는 C를 뭐 했다? 제거했다. 라고 나오겠네. 자, 그 다음 T3를 보게 되면 농도가 점핑이 일어나거나 다운이 일어난 건 없어요. 그럼 농도 변화는 아니고 다른 변화를 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건 정반응이 일어났는지 역반응이 일어났는지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자, 보니까 C가 줄어들고 A와 B가 뭐 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C라는 애가 사라지고 A와 B가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오케이.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두 가지 조건이야. 하나는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는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 자, 그럼 온도가 일어나려면 얘 정반응이 델타 H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발열 반응이거든. 오호, 발열 반응인데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럼 나는 자, 흡열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열을 가져가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래. 그러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온도를 뭐 해줘라? 높여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반응. 또 하나, 압력도 변화시킬 수 있어. 그치? 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 자, 근데 반응하는 물질의 기체 분자수를 봤더니 4몰. 생성되는 물질의 기체 분자수는 2몰. 그럼 자, 내가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기체 분자수가 뭐 해주는 반응이네? 증가하는 반응이네. 기체 분자수를 증가시키려면 압력은 뭐 해줘라? 압력은, 그치? 낮춰줘야 되지. 압력을 낮춰줘야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자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야. 온도를 뭐 하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뭐 하거나, 낮추거나. 자, 맞는 거 찾아봅시다. B 첨가에 C 제거까지 여긴 다 똑같네. 그렇지? 그리고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거나 답은 4번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답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렇지? 문제 속에 있다. 그래프 속에 있다.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 자, 그 다음 14번.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자, 생성물 C가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문제만 봐도 뭘 묻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B, C라는 개수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보고 개수를 찾아내라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25도씨에서 1리터 용기에 기체 A와 B를 넣고 반응시킬 때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자, 처음에 A 더하기 B의 B 상태는 생략하고요. 자, C에 C가 생겼어. 자, 근데 나는 요거를 세 줄로 써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지? 미안해요. 선생님이 아래쪽에다 다시 쓸게요. 자, A에 A 더하기 B에 B 그리고 C에 C가 생겼어. 자, 근데 처음에 반응 물질의 처음 농도, 그 다음 반응이 얼마 했는지, 그리고 평형일대를 써주면 된다 그랬다. 자, 처음에 A는 얼마가 있었다? 0.4. B가 얼마가 있었다? 0.2. 그 다음에 C는 없었어. 근데 만약에 문제상에 C가 주어졌잖아요. C가 1몰이든 뭐 0.1몰이든 있으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래프 봤더니 없으니까 안 써준 거야. 자, 평형 농도 봅시다. A는 얼마까지 줄었냐면 0.2가 됐고요. B는 0.1이 됐고요. 그 다음 C는 0.4로 늘었어.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얘는 마이너스 0.2가 없어진 거고 얘는 마이너스 0.1이 사라진 거고 C는 플러스 0.4가 생겼다는 뜻이잖아.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반응하는 얘네들이 자, 반응하는 물질의 몰수 B가 개수 B랑 같더라. 그래서 이 개수 B는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2대 1대 4네요. 그치? 2대 1대 4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써주게 되면 A 대신에 뭐 넣으면 되는 거고 2 넣으면 되는 거고 B 대신에 뭐 넣으면 되는 거고 1 넣으면 되는 거고 C 대신에 뭐 넣으면 된다고 4 넣으면 된다고. 자, 그럼 됐지? 자, 기억부터 보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다. 2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7 맞네. 자, 니은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64이다. 자, 평형상수 구해보면 되지 뭐 까짓 거. 자, K는 써보자. 자, K는 어디다 써야지 옳을까요? 그대로 한번 써보면 자, 얘는 A의 몰농도의 제곱 곱하기 B의 몰농도가 될 거고요. C의 몰농도의 4제곱이야. 근데 이쯤 돼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거. 얘가 몇 리터였는지 한번 봐줘야 되죠? 1리터니까 나는 몰농도로 환산해 줄 필요가 없어.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자. A의 평형 상태에서의 몰농도는 0.2야. 그치? 0.2 곱하기 B는 0.1. 네, 미안. 0.2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제곱.
제곱. 미안해요. 다시 쓸게요. 자, 0.2의 제곱 곱하기 0.1 분의 0.4의 4제곱. 아, 오마이갓. 숫자가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하네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맞죠? 그 다음에 4를 3번 곱하면 얼마? 64 곱하기 맞나? 4번 곱하는 거네. 오호. 4번 곱하기 싫어. 그러면 4의 몇 승? 4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자, 그럼 요거 해주면 얘는 4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 6.4가 나오네. 그치? 그래서 비슷한데 6.4라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25도씨에서 1리터 용기에 ABC를 1몰씩 넣으면 자, 역반응이 진행된 후 평형에 도달한다.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이거 뭐야? 경로를 예측할 때는 무조건 뭐 구하라 그랬어? Q 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Q를 여기다가 소소하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Q는 자, 각각 몇 몰씩 넣었으니까 1몰씩 넣었으니까 1의 제곱 곱하기 1 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 얼마가 나오네요. 1이 나오네 그냥. 그럼 얘는 Q는 K값보다 낫다. 아까 K가 얼마 나왔어? 6.4잖아. 그럼 Q는 K보다 뭐하네? 작네. 나의 종착점은 K야. K만큼 커져야 돼. 커지려면은 분자가 커져야 되죠. 생성물이 많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야. 많아지는 쪽이니까 무슨 반응이겠네요? 정반응이겠네. 그치? 자,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다. 틀렸어. 맞는 것은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5번. 자, 물의 상평형 그림. 물질 X와 Y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만 봐도 물인지 이산화탄소인지를 알 수 있다라 그랬어. 그치? 자, 나머지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찾아내야 되죠. 자, 물질 X가 다 바로 뭐가 되겠네? 기울기가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물이 될 거고 얘는 Y는 뭐 이산화탄소가 될지 뭐가 될지 다른 물질인지는 잘 몰라. 내버려둬요. 자, 그럼 25도씨 1기압에서 물질 X와 Y의 상태를 각각 써보자. 굳이 뭐 물을 안 찾아도 상관없었네. 자, 25도씨 1기압이네요. 자, X는 지금 첫 번째 물질 25도씨니까 여기 어디쯤이 될 거고요. 1기압이니까 올라가면은 여기쯤 되겠네. 그치? 그래서 물질 X는 액체가 될 것이고요. 자, Y는 25도씨니까 온도가 여기보다 훨씬 높을 거야. 그리고 1기압이니까 쭉 가면 여기가 어디쯤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무슨 상태? 기체 상태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부 압력이 증가할 때 물질 X와 Y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의 변화를 각각 설명하라. 그치? 자,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니까 융의 곡선과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주면 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서 1기압에서 얘가 만나는 온도가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외부 압력을 높였대. 자, 외부 압력 높여서 이만큼 높여주자. 그러면 X는 끓는 점은 어때지고? 높아졌잖아. 그치? 근데 어는 점은 어때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X의 끓는 점 뭐해진다? 높아졌어. 근데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라고 문제에 나왔으니까 녹는 점이라고 써주자. 녹는 점은 뭐해진다고? 낮아졌단 말이지. 근데 Y 볼까요? 자, Y는 1기압에서 조금 뭐해졌다고? 높아졌어. 근데 자, 1기압보다 얘가 5.1기압까지는 액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 위까지 그냥 올려. 그치? 올려주게 되면은 자, 요것보다 조금 더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주자. 기본 끓는 점. 아니,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었는데 얘를 내가 빨간 선만큼 더 뭐했다? 올려줬다고 생각하면 자, 끓는 점이 여기였던 애가 이만큼 뭐 한 거고 올라간 거고요. 어는 점은 여기였던 애가 요만큼 또 뭐 했어? 올라갔어. 그치? 그래서 얘는 자, 끓는 점 뭐해진다? 높아져. 근데 녹는 점도 뭐해진다? 높아진다라는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는 요거는 이산화탄소고 얘 X는 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은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지만 어는 점, 녹는 점은 낮아졌어. 근데 이산화탄소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든 녹는 점이든 뭐한다? 둘 다 높아진다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대비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고요. 선생님이 나눠줬던 2개의 문제지 있어. 그치? 그 문제지를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받아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만 푼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자, 마지막까지 화학의 끈을 놓지 않고, 자, 화학이 주는 쾌감? 그치? 문제를 딱 풀었을 때의 그 통쾌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이걸로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